여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부정행위 이야기를 구독해주세요. 이 동영상에서 아내가 코치와 데이트하기 시작하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이야기는 재미있게 즐길 수 있다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벨러리는 이 답변에 정말 놀랐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질투심이 부족해서 놀랐다는 말은 하지 마세요. 딘에게 공평하게 말하면 그의 질투심 없음은 항상 축복이었습니다. 발레리는 키가 5피트 10인치도 안 되는 키에 서서 관심을 끄는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보수적으로 여성스러운 인물로 묘사되는 딘은 항상 그들의 첫 만남은 가슴다리 5번지점에 관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얼굴에 관한 것이라고 농담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지금 그녀의 사무실로 안내될 때 그를 인사하기 위해 책상 주위를 돌아다니면서 그의 관심을 끌었기 때문입니다. 29살의 갈색 머리는 19살 때보다 자신이 더 좋아 보인다고 남몰래 느꼈다. 가슴은 처진 듯한 뜨거운 기운을 보였다. 허리는 좁고 배는 납작했고 둥근 엉덩이는 예쁜 소녀라기보다는 아름다운 여성에 가깝다. 날씬하지만 다리는 근육질이고 운동 능력이 있어 대부분의 남성들이 약간 어색함을 느낄 수 있는 앙상블을 완성했습니다. 여기에서 그녀는 남편에게 그녀를 때리는 젊은 계산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질투심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사실 벨은 약간 짜증이 났어요. 딘은 그녀를 때리는 계산원을 알았거나 적어도 그녀가 누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그는 단지 그런 일을 하고 있더라도 적어도 약간 질투하는 척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에 대한 칭찬으로 그도 내 체육관에서 운동한다고 언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지만 그것이 또 다른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딘이 그녀와 함께 훈련한 적도 있었지만 요즘 그는 재미로 킥복싱을 했고 이는 그녀가 한 일과 또 다른 일이었습니다. 얼굴에 맞고 어떻게 긴장을 풀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정말 재미있을 것 같으면 가세요. 벨러리는 그의 말을 빨리 무시하기로 결정하고 사무실을 떠나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스튜디오로 쿵쿵거리며 들어가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정행위의 가능성을 고려했지만 그녀는 딘의 ENC 격려가 실제로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금요일 아침에 누군가가 야구방망이로 그의 두꺼운 두개골을 강타하여 그의 완두콩 크기의 뇌에서 온 정신을 몽땅 떨어뜨린 게 틀림없었습니다. 벨러리는 역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체육관에서 그녀가 체육관에 갈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딘은 전국 토너먼트에서 킥복싱 클럽 파이터들을 도우러 가기 때문에 주말 동안 집을 비울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경고도 없고 토론도 없고 그냥 안 할 거예요. 여기 있어 씩씩 소리를 지르며 손을 피로로 떨며 긴장을 풀었어. 나한테 말하고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 목소리가 들리고 무장 해제된 미소와 파란 눈이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한 발레리는 바벨을 가슴까지 내리며 투덜댔습니다. 그게 그녀에게 남자가 필요했던 마지막 일이었습니다. 매장에서 랠프는 그녀가 다시 한번 반복할 수 있도록 가볍게 도와주면서 노력하며 등을 아치형으로 만들었습니다. 벨러리는 마지막으로 팔을 위로 쭉 뻗은 바벨을 들어 올렸을 때 팔에 타는 듯한 느낌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랠프가 바벨을 내게 올려놓는 것을 느꼈습니다. 발은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고 그녀는 손을 놓고 일어나 앉아 얼굴과 가슴에 땀을 닦기 위해 수건을 잡았습니다. 랠프가 바벨을 위해 새로운 무게를 밀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물론 그녀는 자신을 방해하는 그의 뻔뻔함에 더욱 짜증이 난다고 말했습니다. 훈련 레그 요법 벤치에 자리잡기 18세의 소녀는 재빨리 자세를 취하고 그레이스와 함께 쉽게 워밍업 반복을 시작했습니다. 작업이 끝나면 바벨에서 덤벨 몇 개를 제거하고 벨러리에게 더 잘 맞도록 무게를 조정하면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에게 벤치에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녀는 발을 잡으며 마지못해 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벨은 도울 수 없었지만 그녀의 얼굴 위로 너무 높지 않은 돌출부를 발견했습니다. 젊은 남자는 큰 근육이 많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벨러리는 확실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변태는 아마도 그 표정을 그녀를 괴롭히라는 초대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기준을 더 낮추면 최고의 효과를 줄 것입니다. 랠프는 두 번째 반복에서 첫 번째 반복을 완료하면서 말했습니다. 6회 반복으로 바가 가슴에 닿는 것을 느끼면서 했을 때 그녀의 손은 불타올랐지만 또 뭔가가 있었다. 그녀는 바벨을 가슴까지 내릴 때마다 상황의 친밀감에서 불쾌한 따뜻함을 느꼈다. 랄프의 손이 바벨에 닿았다.
한 손으로 바벨을 잡는 그녀의 가슴뼈 잘했어 3개 남았다고 랠프는 바벨을 양손 그립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는 내가 이것을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지만 그녀가 바벨을 내릴 때 뭔가 다른 것이 그녀의 머리에서 꿈틀거렸습니다. 그녀는 쉽게 반복을 멈출 수도 있었을 텐데 미드웨이 뭔가가 그녀로 하여금 발을 완전히 낮추게 하여 그의 손가락이 그녀의 가슴 부풀어 오른 부분에 닿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직중에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벨과 그의 손을 제거하는 그녀의 훈련 파트너에게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땀으로 미끄러웠고 그녀가 등을 구부렸을 때 단단한 스판덱스는 그녀의 젖꼭지 윤곽을 숨기지 않았으며 그의 근육 아래에 있는 그녀의 가랑이의 돌출도 10분 후에 그들은 마지막 벤치 프레스 세트를 수행했습니다. 그녀가 몸을 말리려고 할 때 벨이 랠프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당신은 너무 젖어 보여요. 나는 당신이 항상 몸을 말리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갑자기 공기 중에 전기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벨은 화가 났지만 동시에 뭔가 애니메이션 같은 게 있었는데 그녀는 천천히 얼굴을 닦으며 생각을 정리한 다음 수건을 내렸습니다. 마지막 세트는 당신 것입니다. 랠프 그녀는 단호하게 빨리 자세를 취하고 3, 4, 5, 6을 펌핑하기 시작했습니다. 근육이 긴장되어 결혼할 뻔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최면을 거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그는 앉아서 깊게 숨을 쉬었지만 고르게 그녀에게 몸을 돌렸습니다. 이제 스쿼트를 좀 해야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벨은 생각조차 하지 않고 빨리 대답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좀 돌아다닌 다음 떠날게요. 랠프는 확실히 실망했지만 도움이 필요하면 전화하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발은 오늘 아침에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웃으며 아마 훨씬 더 좋아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그녀를 계속 쫓는 동기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왜 그녀가 말했는지 스스로 궁금합니다. 그녀가 돌아서 고정식 자전거를 향해 걸어가자 소녀는 눈에 띄게 기운을 차렸습니다. 나는 관심을 받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녀는 스스로 대답했지만 그녀는 이것을 밀려고 했습니다. 그녀의 여정을 선택한 벨은 꾸준한 리듬에 정착했고 거의 즉시 그녀가 마지막 15분을 회상하면서 그녀의 새로운 벨을 깨뜨리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사실 이 상황은 그녀를 금지된 추파로 만들었습니다. 맥박이 빨라지고 즙이 강처럼 흐르기 시작했고 젖꼭지는 탄력 있는 호두 같았고 만약 그녀가 랠프와 함께 쪼그리고 앉기로 결정했다면 그녀의 마음속에 이미지가 번쩍이기 때문에 위험할 정도로 친밀해질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막으려고 한계까지 몸을 긴장시켰습니다. 버럿이 오브블러드와 좌석의 마찰이 결합되어 그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녀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처럼 보였고 그가 체육관을 돌아다닐 때 그녀에게 계속 보이는 모습을 너무 많이 인식하면 모든 것이 더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전거에서 뛰어내려 빨리 열반에 빠지는 사우나로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글쎄요, 그것은 차선책이었습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걸까요? 그녀는 화가 나서 자신과 전혀 다르다고 생각했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운동과 몇 번의 순진한 손길의 조합이 그녀를 그런 상태로 만들 수 있다고 젠장된 그녀는 슉슉슉슉 삑삑삑삑삑삑삑삑삑삑삑삑삑삑삑 바른 몸을 진정시킬 기회를 주기 시작했고 랠프가 그가 목적 없이 주저하는 듯한 모든 것을 알아차렸지만 그가 준비금을 모을 때 그녀는 그의 머리에서 작은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가 그녀에게 다가가자 그녀는 속으로 낄낄 웃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발숨이 막혔지만 계속해서 당신이 결혼했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나와 함께 어디든 가고 싶을지도 모르죠. 벨은 정의할 수 없는 것을 찾기 위해 그의 얼굴을 신중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옳았습니다. 그녀는 결혼했지만 그녀 역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남편이 세뇌원정에 나간 덕분입니다. 원하시면 남편과 함께 가셔도 됩니다. 랠프가 얼굴을 더듬었습니다. 다른 가까스로 웃음을 참았지만 미소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맙소사, 제가 5번째 요점을 완수한 건가요? 나 자신은 당혹감을 숨기려고 웃었다. 발은 부드러워졌다. 사실 절망적이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전혀 절망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나에게 물어봤다는 게 무슨 뜻인지 랄프는 평정심을 되찾은 것 같았다. 저녁 식사 때 영화 한 편 보는 게 유혹적인 것 같다. 발이 자전거에서
미끄러져 내려오라고 말했다. 353 마운턴 뷰 드라이브에서 나를 데리러 라커룸으로 걸어가는 동안 그녀는 자신이 방금 한 일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댄은 내가 모험을 하기로 했고 이제 나는 그 소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아니 나는 그렇지 않다고 그녀는 스스로 확신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집에 앉아 부재 공작의 은총의 부름을 기다리며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를 절제의 공작 부인으로 만드는 것입니까? 벤치프레스에 대한 렐프의 도움에 대한 나의 반응과 내가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어떻습니까? 그날 저녁 렐프는 A427의 대문에 있었습니다. 벨은 문을 여는 것에 대해 긴장했지만 렐프만큼 긴장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문제의 첫 징후가 보이면 도망갈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렐프는 화난 남편의 반응이 두려워서 의심했을까 봐 그는 분명히 최선을 다해 보이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수줍게도 정중하게 잘 해냈습니다. 그의 근육질의 6분 3인치 키도 역시 10살 후배입니다. 그녀는 궁금했습니다. 그녀가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이 모험에서 그녀의 목표는 무엇이었는가. 그녀는 그들 사이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왜 그녀는 가장 멋진 모습을 보이려고 그토록 열심히 노력했고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왜 가슴이 벅차올랐는지 일찍 그녀는 준비를 위해 거의 2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샤워를 하고 다리를 밀었지만 그것이 전시될 근처도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남편 이외의 남자는 그녀가 옷을 입지 않은 것을 본 적이 없었고 그것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얇은 레이스가 달린 검은색 속옷을 선택했습니다. 그 순간 딘은 블랙 앤 화이트 미니스커트와 그에 어울리는 블라우스를 입으며 몸매를 완벽하게 뽐냈고 블라우스 앞부분의 지퍼로 가슴까지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줬다. 하이힐 샌들은 생각지도 못한 다리를 드러냈다. 그녀는 환상적으로 보였고 야유에 대한 또 다른 고통을 느꼈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제 어떤 이유로든 그녀가 원하더라도 물러나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그녀는 산책을 즐기기로 결정했고 그는 즐기기로 결정했습니다. 밤이 깊어 마침내 데이트 상대가 되는 스릴이 그녀는 그를 쉽게 보낼 수 있었지만 그 전에 그가 모든 것을 이해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내 물건을 챙겨서 길을 떠날 수 있습니다. 렐프는 훨씬 더 편안함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작은 토요타에 올라 그녀의 집 근처 쇼핑센터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오랜 친구처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는 영화표를 샀다고 말했고 그녀의 취향이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그녀가 그의 마음을 승인해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녀는 또한 그가 그녀에게 준 은밀한 시선을 포착하고 그의 감탄의 모든 순간을 즐겼습니다. 비록 그녀는 내부에서 그것을 한번 보여줄 의도는 없었지만 렐프는 세션 전에 마실 것을 제안했고 결국 그들은 아이스크림 가게 중 한 곳에서 밀크쉐이크를 주문하게 되었습니다. 벨은 또한 처음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지 알아차렸고 그것을 나이 차이로 분류했지만 나중에 그녀는 그 관심이 비판적인 것이 아니라 극장에 들어갈 때 그들이 눈에 띄는 커플이라는 사실 때문에 믿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현재 여자친구가 없다는 것, 그의 직업적 의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자리에 앉으면서 첫 데이트에서 보통 나누는 다른 모든 것들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옛날의 딘과의 그런 대화가 어디로 갔는지 궁금했다. 그들의 꿈도 공유했습니다. 그들은 다음 달까지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바빴습니다. 조명이 어두워지고 광고가 시작되면서 현대 생활에 대한 슬픈 비난이었습니다. 렐프는 때때로 그녀에게 몸을 기울여 그녀가 바라던 중요하지 않은 말을 속삭였습니다. 영화가 시작되면 항상 짜증이 나기 때문에 그만두곤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는 영화를 본 지 몇 분 만에 그가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또한 그녀는 화면보다 그의 불안에 더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거의 웃을 뻔했습니다. 그녀가 문제가 무엇인지 깨달았을 때 그녀는 16세 때 마지막으로 겪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는 치아 몇 개를 잃지 않고 그녀의 손을 잡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벨은 실제로 그에 대해 깊은 동정심을 느꼈습니다. 그는 어렸고 그녀는 본질적으로 딘에게 돌아가거나 그녀가 선호하는 선택지 중 그녀의 지쳐가는 자존심을 강화하기 위해 그를 자신의 오락에 사용했습니다. 딘은 항상 사냥꾼이 되는 것이 여성이 생각하는 것만큼 쉽지 않다고 말했고 렐프가 그의 길을 벗어나는 것을 보면서 그녀는 할 수 없었습니다. 청년은 안타까울 수밖에 없지만 아무리 괴롭혀도 그것은 자기가 만든 침대였고 그 안에 누워야 했다. 그는 기회를 잡고 유부녀와 데이트하고 싶어서 그 일을 감당해야 했다.
결과적으로 그녀의 추가 도움은 불편한 상황을 조성할 뿐이며 나중에 그를 곤경에 홀로 남겨두게 됩니다. 벨은 영화에 집중하려고 했지만 렐프는 큰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손을 잡는데 45분이 걸렸습니다. 벨과 직접 접촉하기 위해 한편으로는 그녀는 즉시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녀가 긴장감에 우쭐해졌고 댄에게 약간 화가 났음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이 모험을 계속하도록 그녀를 초대한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와서 숙제를 하는 대신 복싱 토너먼트 탓을 하고 싶었던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랄프는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실의 순간 발은 그녀의 손을 해로움도 파울도 없는 곳에 남겨두었습니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은 그게 전부였고 그녀는 점차 심장 박동이 가라앉도록 했고 이제 그녀의 손에 얽혀있는 크고 어린 손의 힘을 너무나 잘 알고 화면으로 주의를 돌렸습니다. 이 손가락들은 길고 크레딧이 올라가고 불이 켜질수록 평소의 스탬피드가 문으로 가는 길에 시작되었고 벨과 렐프는 출구로 향하는 개울에 합류할 차례를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가 인간강으로 발을 디뎠습니다. 렐프는 다시 그녀를 데리고 그녀 앞에 섰습니다. 가볍게 떨어지지 않도록 손을 잡았지만 그는 북극 기지로 가는 길에 쇠빙선처럼 군중을 가르며 확고하게 움직였습니다. 다른 그녀가 그런 보살핌을 받는 것을 좋아한다고 인정해야 했지만 디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걱정하는 것은 독립성을 존중하는 문제에 더 가깝고 결혼 생활에서 뭔가를 잃은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이런 종류의 관심의 중심이 된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것이 데니의 잘못이 아니라 단지 일이 잘 풀리는 것처럼 보였을 뿐입니다. 당신이 결혼한 지 꽤 됐을 때 지금 랄프는 그녀를 특별하다고 느끼게 만들고 있었고 그는 그녀를 작은 존재로 느끼게 했고 그녀가 한동안 느끼지 못했던 따뜻한 느낌을 주는 다른 모든 것들도 그녀는 그것을 즐겼습니다. 비난할 만한 일은 지금까지 일어났고 나중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상황을 통제하고 있었고 그가 장난치면 즉시 거리에서 그를 처리했습니다. 렐프는 그녀의 손을 놓지 않고 대신 그녀를 레스토랑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분명히 예약을 했던 곳에서 발은 새로 발견한 자신감에 약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어떤 가정을 하고 있는지 의심했습니다. 아마도 성취감과 기사도에 가깝다고 생각되지 않았고 게다가 그녀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수줍은 18세 남자가 그녀의 손을 잡는 것만으로도 영감을 받았다면 그녀는 모험을 즐기고 있는 것 외에 쉽게 파괴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도 정신적으로 어깨를 으쓱하며 인정했습니까? 사실은 그녀가 그녀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만날 위험을 무릅쓰고 이 어린 종마의 손을 잡고 이 군중 속을 걷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금요일 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단지가 집과 너무 가까웠기 때문에 거기에 그녀가 남자와 어울리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댄은 그녀가 누군가의 회사에 있다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잊었다는 느낌을 주기를 원했고 저녁이 끝나면 렐프에게 감사를 표하고 다시 결혼 생활을 시작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벨이 더 이상 딘에게 화를 내지 않는다고 결정했을 때 그녀가 방문했던 귀엽고 작은 레스토랑의 모퉁이 부스에서 공정하게 사과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관계가 악화된 것에 대한 대부분의 책임은 그녀가 져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지루한 게 아니라 그는 적어도 그들의 결혼 생활을 자극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녀가 여기 있는 이유지만 그녀가 그 사실을 그에게 인정한다면 그녀는 저주받을 것입니다. 그가 그녀에게서 얻을 수 있는 최선은 그녀가 뒤로 물러난 이 결정에 만족하는 휴전이었습니다. 남은 저녁 시간 잘 보내십시오. 렐프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1시간 후에 일이 이렇게까지 진행된 것을 그가 너무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벨은 자신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렐프는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었고 작은 테이블에 서로 직각으로 앉아있는 독특한 유머 감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EES가 떨어질까 두려워하지 않고 무엇이든 논의할 수 있을 만큼 서로 가까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친밀함은 우연한 접촉을 피할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취급되어야 했습니다. 음식은 훌륭했습니다. 그들은 와인으로 시작하여 메뉴를 살펴본 다음 대부분의 레스토랑 식사와 달리 에피타이저를 주문했습니다. 저녁의 속도는 여유로웠으며 남은 에피타이저가 치워질 때까지 메인 코스에 대한 옵션도 고려하지 않았고 디저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웨이트리스가 디저트를 위해 빈 접시를 치웠을 때 벨은 저녁 내내 꽉 찬 와인 잔 덕분에 뚜렷한 윙윙거림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기껏해야 가끔 술을 마시는 사람이었고 지금은 평소에 최대 2잔을 약간 넘었습니다. 프루던스는 특히 바지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젊은 남자와 함께 있을 때 첫 데이트에서 그런 지나친 행동을 자제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녀는 렐프가 테이블 아래에 있는 그녀의 다리에 다리를 조심스럽게 대고 접촉하는 것과 그녀가 대화 중 가끔 접촉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결혼하지 않았다면 그녀는 아마도 그의 나이와 그에 따른 경험 부족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만약 그가 위험하다고 생각했다면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정말 친절했고 그는 20년 내내 완벽한 신사였습니다. 저녁에 그녀는 자신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으며 남편을 속일 생각이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친구와의 소풍일 뿐이었고 그는 그것에 대해 매우 친절했기 때문에 벨은 그에게 그녀가 그녀의 가슴골을 엿볼 수 있게 하여 약간의 시시덕거림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몸을 앞으로 기울이거나 필요 이상으로 손길을 길게 놔두었습니다. 렐프는 긴장의 모든 징후가 사라진 것 외에는 전혀 취한 느낌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똑똑하고 재미있고 매우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단어 게임을 좋아했고 힌트를 주었고 그들은 저녁 내내 이 일을 했습니다. 그녀는 당신에게 매우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벨은 웨이트리스가 눈을 좋아해야 했던 계산서를 준비하기 위해 미끼를 내려놓은 웨이트리스가 뒤로 사라졌을 때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녀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렐프는 그녀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회이고 그녀는 그녀가 결코 당신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미소 칭찬 미소 감사 청구서가 도착했을 때 벨이 그녀에게 그것을 끌어당겼습니다. 아니 당신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렐프는 그의 손이 그녀의 손을 덮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내 선물입니다. 나는 당신 회사를 정말 좋아했고 그것은 나였습니다. 기억나면 만나자고 하더군요. 벨은 그걸 비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기억하지만 당신은 매우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분을 상하게 하려는 의도는 아니지만 제 예산이 당신보다 더 잘 감당할 수 있으니 제 역할을 하도록 해주세요. 사랑스러운 아가씨 그는 미소를 지었지만 내 어린 자존심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커피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이것으로 끝낼 것입니다. 당신이 승리합니다. 그녀는 그들이 가게로 향하는 요금을 지불한 후 약간의 상호 농담을 즐겼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번에는 벨이 렐프가 제안한 손을 거절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그녀의 대문에서 약간의 망설임을 숨기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밖은 훨씬 더 조용했습니다. 쇼핑센터에 폐쇄된 상점을 천천히 걸어가며 그들은 때때로 멈추는 진열장에 감탄했습니다. 벨은 렐프가 언제 그녀를 안았는지 확신하지 못했지만 주차장에 들어갔을 때 그녀는 허리에 팔을 두르고 어깨에 팔을 두르고 차로 걸어가면서 그녀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 문을 열었습니다. 너 발 정말 좋은 저녁이었어. 날 없애겠다고만 동의했어도 그건 사실이 아니야. 발은 장난스럽게 그 사람을 향해 돌아서며 대답했어. 적어도 완전히는 아니었어. 나도 너무 즐거웠어. 갑자기 공중에서 황혼 속에서 서로 마주보며 서 있는 느낌. 전기가 그의 눈을 들여다보면서 발은 그녀가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놔두지 말았어야 했다는 것을 갑자기 깨달았을 때 그녀의 척추에 약간의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렐프는 이미 앞으로 몸을 숙이고 그녀의 입술에 살짝 입술을 대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안으로 인도했습니다. 충격에 휩싸인 침묵 속에 차집으로 가는 길은 아무 일도 없었고 조용했습니다. 벨의 생각은 그곳에서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녀는 문제에 빠졌고 그는 신사였기 때문에 풀려났습니다. 그녀의 이 부분에 대해 그녀는 어떻게 느꼈습니까? 분노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부분이 공포에 떨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렐프는 좀 더 필요한 일을 하기 위해 자신이 여전히 원하고 있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또 다른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녀는 렐프가 언제 생각해야 할 일이 있을지 기대하면서 저녁 내내 느꼈던 흥분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집에 도착하면 그녀를 집에 데려다 줍니다. 벨러리는 리모컨을 사용하여 대문을 열었고 렐프는 엔진을 끄고 정문으로 차를 몰고 가서 엔진을 끄고 뛰어내려 문을 열었습니다. 벨은 그녀가 어떻게 지내는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렐프가 커피 한 잔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말했을 때 그녀와 작별 인사를 하려고 합니다.
평소보다 와인을 조금 더 마셨을 것입니다. 그는 웃었지만 그건 당신 잘못입니다. 당신은 정말 유쾌한 친구였습니다. 벨은 속도를 늦추고 거절하는 것은 무례했을 것입니다. 레스토랑에서 그에게 커피 한 잔을 제안하는 것 같았거나 그녀가 한 잔에 동의했다고 생각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 시점에서 우아하게 자신을 빠져나올 수 없었고 단지 그녀가 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는 반격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경기를 잘 설정하고 강화하지 않으면 괜찮은 커피를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녀가 대답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렐프는 벨을 따라 부엌으로 들어와 아침 식사 구석에 자리를 잡고 커피를 만드는 동안 그녀는 인스턴트 커피를 거의 마시지 않았으며 직전에 콩을 갈른 것을 선호했습니다. 그녀는 부엌을 돌아다니면서 커피 메이커에 커피를 넣으며 렐프의 눈이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집에 들어온 이후 거의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긴장이 고조되자 벨의 기분은 전보다 나아졌습니다. 오랫동안 그녀의 발끝으로 서서 뭔가를 찾으려고 그녀는 종아리 근육이 조이는 것을 느꼈고 그가 옆으로 돌아보는 광경을 즐길 수 있도록 위치를 잡았습니다. 그녀는 그가 그녀의 풍만한 가슴과 그녀의 탄탄한 몸매를 눈치채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섯째, 그녀가 놀랐던 점은 이렇게 자신을 자랑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관심을 즐기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짓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조용한 목소리로 경고했지만 그녀는 이전에 조용한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가 지금은 그 순간을 완전히 즐기고 있습니다. 커피를 다 만든 후 그녀는 커피 메이커가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콸콸 소리를 내기 시작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유리창에 반사된 움직임을 포착했습니다. 그것은 의자에서 일어나는 랄프의 모습이었습니다. 발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아침 그들이 벤치프레스를 시작한 순간부터 그가 그녀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본 순간까지 하루 종일 그녀가 원했던 것임을 알았지만 이제 이 순간이 왔으니 그녀는 그의 모습이 그녀에게 다가오는 것을 겁에 질려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팔뚝에 닿은 그의 손에 전기가 그녀에게 전달되었지만 그녀는 돌아서서 그에게 손을 흔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드럽게 그녀의 팔을 어루만지기 시작하여 그녀를 자신의 따뜻함에 더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이것을 원하지 않으면 지금 말해주세요. 그는 묻으라고 속삭였습니다. 코를 모게 되면 이러면 안 된다고 그녀가 조용히 등을 약간 구부리며 내가 물어본 게 아니라고 렐프가 그녀를 껴안고 대답했다. 발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한동안 그렇게 안고 있다가 다시 그녀의 목에 키스하기 시작했다. 그는 천천히 머리를 뒤로 젖히고 목과 턱선을 드러내며 가벼운 입맞춤을 입에 가까이 대고 첫 키스는 입술에 나비처럼 퍼덕거리고 불을 지폈다. 영화관에서 손을 잡은 이후로 통제불능이 될 걸 알았기 때문이다. 렐프는 부드럽게 머리를 가슴에 대고 깊게 키스했습니다. 벨러리는 그의 딱딱한 가슴이 그녀의 등을 누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뜨거운 혀가 그녀의 입을 뜨겁게 달구고 그의 손이 그녀의 몸을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이 그녀의 팔을 그녀의 엉덩이까지 미끄러져 내려갔을 때 그녀는 렐프가 그의 손이 그녀의 배를 탐색하자 그녀는 그녀의 등을 굽혀 더욱더 그녀의 엉덩이를 그에게 꽉 누르자 그가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고 처음으로 그녀는 그 강한 젊은 손이 그녀의 가슴을 감싸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는 굴러가고 있습니다. 잠시 멈췄다가 그녀의 블라우스 앞면에 있는 지퍼가 아주 천천히 그리고 아주 의도적으로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는 딘 외에는 누구도 그녀의 옷을 벗긴 적이 없었지만 랄프의 손이 다시 그녀의 어깨에 얹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잠시 당황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입으로 그녀의 목을 삼키고 그녀의 손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가 그녀의 블라우스를 벗은 것을 느꼈고 그 다음 그의 손이 미끄러져 내려 그녀의 가슴을 감싸 그녀의 브래지어를 가져갔다. 그들은 갑자기 서로에게서 멋진 감정을 느꼈다. 갑자기 렐프의 손이 그녀의 어깨 위에 다시 그녀를 돌렸다. 그와 마주한 그는 그녀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겨 그녀의 목에 팔을 감싸는 맹렬한 키스를 했습니다. 벨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토록 기분이 좋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뛰는 심장은 진정되었고 벨러리는 그가 큰 장난을 쳤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게 그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그의 마음을 바꾸기에는 너무 늦었고 그는 진정으로 그의 작업에 대해 공정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눈에서 그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벨은 완전히 살아있다고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원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벨은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간단하게 대답했고 나는 그것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며 항상 그녀의 존재 전체를 존중할 것입니다. 그녀는 이것이 설명할 수 없는 불확실한 즐거움을 향한 여정의 첫 번째 단계일 뿐이며 이 길은 돌이킬 수 없고 절망적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녀를 소용돌이처럼 빨아들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